오래전 프랑스 파리에는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늘 꿈꾸는 소년이었고 그의 가장 큰 꿈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세계를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여느 때처럼 숲속을 탐험하던 중에 오래된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에는 마법의 에펠탑으로 인도하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루이는 주저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여행은 험난했습니다. 그는 울창한 숲을 지나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르며 깊고 어두운 동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지도가 가리키는 목적지인 에펠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펠탑은 평범한 에펠탑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탑은 은은히 빛나기 시작했고 탑의 꼭대기에서는 신비로운 불빛이 하늘로 뻗어나갔습니다. 루이는 서둘러 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설레고 두근거렸습니다. 꼭대기에 오르자 그는 이상한 양탄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양탄자는 고대 프랑스어로 된 글로 유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양탄자에 앉자마자 양탄자는 매끄럽게 하늘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눈 아래 펼쳐진 파리의 야경은 경이로웠고 그는 어느새 구름 위로 날아올라야 했습니다. 그는 에펠탑이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마법의 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루이는 양탄자를 타고 전 세계를 돌면서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돌아봤고 칸이 환영받는 만리장성을 여행했으며 신비로운 마추픽추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하늘 여행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이야기를 전설로 여겼으며 그의 모험담을 동화로 만들어 내 대대로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는 후세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탐험하고 꿈꾸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그는 프랑스의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프랑스의 숲 깊은 곳에는 밀레유라는 이름의 숲이 존재했다. 이 숲은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고 숲속에는 매일매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곤 했다. 나무는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며 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 깊은 숲 속에는 마법사 벨레폰스가 살고 있었다. 벨레폰스는 은둔자처럼 살아갔지만 숲을 돌보며 마법을 연구했다. 그의 집은 눈에 띄지 않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밀레유 숲의 생명과 조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자기 자신에게 맡겼고 이를 위한 특별한 마법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루는 제니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녀가 마을에서 밀레유 숲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숲의 전설과 신비로움을 어릴 적부터 들었고 그날은 마침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제니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무들의 웅장함에 놀랐고 발밑의 땅은 마치 말랑말랑한 카펫 같았다. 도중에 제니는 신비로운 자태의 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꽃을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숙였고 그 순간 꽃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바로 우리 숲에 온 용감한 방문자구나. 나는 이 숲의 마법사 벨레폰스의 친구 플로르라고 해. 제니는 놀라면서도 흥미로웠다. 이때 플로르는 벨레폰스의 집을 가리키며 그녀를 안내했다. 제니는 플로르의 안내에 따라 벨레폰스의 집에 도착했고 벨레폰스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벨레폰스는 제니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숲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마법을 사용하는지 설명했다. 제니는 그 마법에 매료되었고 벨레폰스에게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벨레폰스는 제니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매일 그녀에게 마법의 기본 원리를 가르쳤다. 날이 갈수록 제니는 마법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고 벨레폰스의 가르침 아래 빠르게 발전했다. 제니는 점점 숲의 일원처럼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나 밀레유 숲은 전에 없던 강한 폭풍에 휩쓸렸다. 나무들이 부러지고 동물들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벨레폰스와 제니는 힘을 합쳐 숲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벨레폰스가 습득한 고대 마법과 제니가 창의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마법들이 결합되어 거대한 보호막을 형성했다. 그들은 숲을 지켰고 덕분에 밀레유 숲은 큰 피해 없이 폭풍을 이겨냈다. 그 후로 제니는 밀레유 숲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았고 벨레폰스와 함께 숲을 돌보며 살아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설로서 전해 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마법의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진다. 용기 있는 자가 숲에 들어가게 되면 밀레유 숲은 여전히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루체른에 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깊은 숲속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 세계와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웅장한 샘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물이 누구든 그들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신비로운 샘은 보름달 밤에만 나타나 마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루체르네 사람들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 샘 주위에 모여 그들의 고민과 바람을 조용히 속삭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젊은 마을 소녀 엘로디는 자신의 골칫거리인 가문에 대해 샘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샘 속에서 나타난 한 마법의 존재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우르바노스라는 이름의 정령으로 오래전 이곳에 살던 선량한 마법사의 후손이었습니다. 엘로디는 우르바노스로부터 그녀의 마을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마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조상들이 바로 이 옛 마법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르바노스는 엘로디에게 사악한 마법사가 이 보호 마법을 해제하려 하고 있으며 마을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엘로디가 옛 마법사들처럼 마법을 배우고 스스로 마법사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엘로디는 자신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무게를 깨닫고 우르바노스를 도와 마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숲으로 가야 했고 다양한 마법의 언어를 배우며 마을을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 점차 도전에 맞섰습니다. 우르바노스는 그녀를 가르치며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엘로디는 자신이 가진 자연의 마법으로 점차 강해져 갔습니다. 수개월이 지나 보름달이 다시 가득 찼을 때 사악한 마법사가 마침내 루체르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마법의 숲을 어둠으로 뒤덮고 그의 검은 군단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엘로디는 이미 마법의 힘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마법 보호막을 활성화하고 우르바노스와 힘을 합쳐 사악한 마법사와 대결했습니다. 그들의 전투는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같았으며 대지는 엘로디의 용기에 응답하듯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사악한 마법사를 무찔렀고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감함과 헌신에 감사하며 루체르네의 새로운 수호자로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엘로디는 마법사로서 조용히 그녀의 역할을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을 마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에 사용하며 루체르네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되새겨지는 루체르네의 전설은 용기와 헌신의 상징으로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되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마르키네는 끝없이 펼쳐진 숲이 있었어요.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르크르의 숲이라고 불렸지요. 무성한 나무와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이 숲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이야기와 전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마르크라는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마르크는 호기심이 매우 많고 용감한 성격을 가졌죠. 숲에는 마법의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담긴 물방울이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마르크와 친구들은 그 호수를 직접 찾기로 했어요. 숲으로 들어가자 마르크와 친구들은 길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숲은 깊고 길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한참 길을 찾다가 커다란 소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금으로 장식된 나무문이 있었어요. 문 틈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죠. 마르크는 문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문을 열자 황금빛의 아름다운 길이 나타났어요. 그 길을 따라가자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숲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호수가 나타났죠. 마법의 호수 그 자체였습니다. 호수 근처에는 앳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녀는 마치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보였어요. 마르크와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너희 같은 용감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 호수의 물은 특별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것만 들어주게 되어 있단다. 친구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각자 진심으로 바라는 소원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소원을 말하면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결국 마르크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따뜻하고 충분한 음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르크의 용기와 이기심 없는 소원에 감명을 받았어요. 마법의 호수는 순식간에 반응하며 조용히 빛났고 그 다음날 마을에는 신기하게도 탐스러운 과일과 곡식들이 넘쳐났어요. 마르크와 친구들은 마르크르의 숲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이후로 라마르틴 사람들은 숲에 대한
더욱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법의 호수는 여러 해의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라마르킨 마을의 신비로운 전설로 남아있었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그는 마을 근처 울창한 숲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숲은 신비로운 생명체들로 가득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로부터 숲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슴이 숲의 중앙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슴을 본 사람들은 영원히 숲으로 사라진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 어떤 이도 숲의 중심부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어느 날 피에르는 늘 하던 대로 양들을 이끌고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가자 피에르는 희귀한 들꽃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양들에게서 잠시 벗어나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보았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평화롭기 그지없었고 피에르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에르는 자신의 발걸음이 그에게 낯선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깊은 숲 안에서 그는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미리 전해 들었던 전설의 황금 사슴이었습니다. 황금 사슴은 우아하게 피에르를 바라보았고 피에르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사슴은 입을 열어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감한 소년이여,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내 마음의 순수함 덕택이라네. 많은 이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려워했지만 나는 해를 끼칠 뜻이 없다네. 내가 찾고 있는 답을 줄 수 있겠다. 피에르는 놀라움 속에서도 자신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멀리 떨어진 세상에서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슴은 미소를 지으며 꼬리끝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피에르는 놀라운 기분으로 장차올 삶의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슴의 황금빛이 피에르의 마음을 밝혔고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슴은 피에르에게 마법의 나뭇잎 하나를 내어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이 나뭇잎을 사용하는 순간 탐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것이네. 이것을 통해 언제든 나를 불러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다시 마을에 안착한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황금 사슴의 전설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였고 그것은 마을의 새 전설이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이후 차차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마법의 나뭇잎은 그와 언제나 함께하며 때로는 그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피에르는 숲에서의 그 경험을 잊지 않았고 황금 사슴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며 행복하고 모험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피에르의 이야기를 전설로 남겨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으며 이는 마침내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화로 남게 되었습니다.